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2열 기출문제 함수 문제만 모아서 A형, B형, C형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A형하고 B형, C형의 함수 문제가 어떤 게 나왔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면 A형은요. 이렇게 추주함수가 나왔습니다. 추주함수가 나왔고 if 함수도 또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count if, max 최대값, 라운드라고 하는 반올림하는 함수랑 d-average 그 다음에 vlookup이 나왔고요. B형은 months라고 하는 날짜 함수가 나왔고 if하고 rank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sumif하고 count if가 같이 좀 나왔거든요. 이렇게 sumif와 count if가 같이 나왔을 경우에는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max, dsum, vlookup이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C형에서는 랭크가 나왔고 또 추즈가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라이트, sumif와 또 count if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min, dsum, vlookup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함수 문제의 분포도를 보면 6번에는 이렇게 vlookup이 주어져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dsum이 dsum, 요 d-average.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됐고요. 우리가 기본 함수에 해당이 되는 max, 그 다음에 max, 그 다음 min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런 함수들이 같이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sumif, count if, 또 여기에 count if. 그리고 나머지 함수는 추주나 미드나, 그러니까 추주나 if 함수가 골고루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A형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파일은 여러분들 그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블로그에서 문제 파일과 또 정답 파일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는 6번 문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부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지금은 이제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우선 여러분들이 함수 문제를 풀 때는 함수명을 먼저 한번 보는 거예요. 추주하고 미드가 나왔네. 미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문자에 있는 중간에 있는 글자를 뽑아내는 거고, 추주는 인덱스 넘버에 따른 값에 그 인덱스 넘버의 숫자가 나온 값에 따른 값이 어떻게 돼요? 출력이 되게끔 해주는 함수죠. 그러면 여기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갈리 코드의 세 번째 값이라고 하는 거. 요 갈리 코드의 세 번째 값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갈리 코드의 세 번째라고 하는 그 값이 1이 나오면 특가 상품으로, 2가 나오면 베스트 상품, 3이 나오면 무배 상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저희 뭐 들어가면 돼요? 추주로 들어가 주시면 되죠. 요 추주가 있네요. 그죠? 클릭을 해주시고 이렇게 추주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인덱스 넘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 갈리 번호의 세 번째 값이 이 갈리 번호의 세 번째 값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인덱스 넘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어 주셔야 되겠죠. 미드 어디 갈리 코드에 있는 세 번째 글자. 이 세 번째 글자라고 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3, 1이 되는 거죠. 요 갈리 번호의 세 번째 값이 뭐가 나오면 1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특가 상품이다. 그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2가 나오면 베스트 상품, 3이 나오면 무배 상품. 이렇게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이 2가 나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얘는 1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값이 만약에 3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3번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2에 입력된 값이 베스트 상품이니까 이 베스트 상품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체육엔드를 하면 되겠죠. 적립금. 요 적립금 문제, 요 2번 문제 잘 풀어주셔야 되는데 함수를 보니까 if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if 함수는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그 조건을 쓰는 순서는 어떻게 돼요? 셀 주소, 부동어,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가 수입 취지이면 이 분류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셀 주소가 되는 거고 이 셀 주소에 해당이 되는 거는 뭐뭐이 뭐뭐가예요. 분류가 얘가 셀 주소. 수입 취지라고 하는 게 값이죠. 값. 이면이라는 거는 같다라는 거죠. 부동어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판매가의 몇 %다? 3%다. 그렇지 않으면
판매가의 2%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f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if 함수에 들어가서 분류가 뭐가 나오면요. 수입 치즈이면 이 값이 문자일 경우에는 양쪽에 큰 따옴표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판매가의 몇 퍼센트다? 3%. 이 판매가의 3%라고 해서 이 3%만 입력을 하면 안 돼요. 이 3%만 입력이 될 때는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3%라고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판매가의 뭐예요? 3%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의 3%예요. 그래서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된다? 3%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가의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나머지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3번은 count if하고 and 연산자가 나왔어요. 이거 and 연산자는 나중에 요 한 개 붙여주시면 되고 전월 판매량 얘가 조건이 있는 곳이죠. 조건 범위 1000개 이상인 게 몇 개냐라고 했거든요. 그럼 count if에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 요 렌즈가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의 범위죠. 전월 판매량 여기에서 전월 판매량 그죠?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고 전월 판매량이 있는 곳을 선택을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1000원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를 1000원 이상이다 1000원 이상인 게 몇 개냐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3이 나오고 뒤에 개를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and 연산자 이용해서 여기다 뭐를 넣어주면 돼요? 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풀어주시면 되고 이 4번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전월 판매량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는 여기에 이름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요 이름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범위 지정했을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이 5번 문제에 보면은 최대 전월 판매량을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풀라고 나오죠. 그때도 이 범위는 전월 판매량이 떠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4번 문제는 소스류 판매가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반올림하여 10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라운드가 반올림해주는 함수고 디에버레이지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죠. 여기에서 이 소스류가 조건이고 판매가가 계산을 해야 되는 곳이죠. 그죠? 이 판매가의 뭐를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라운드 안에 디에버레이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릿수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숫자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0의 개수가 몇 개예요? 3개. 정수 앞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땡 처리가 3개가 됐고 우리가 여기 앞에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3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냥 3을 쓰면 소수점 셋째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을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뭐 들어가요? 라운드. 자릿수를 먼저 적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넘버라는 칸에 들어가서 요 이름 상자 있죠? 이곳에 이름 상자에 들어가서 여기서 요 체크 버튼 눌러서 디에버레이지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디에버레이지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여러분들이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바로 뭐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드는 어디예요? 판매가가 있는 곳. 내가 범위를 여기를 이렇게 다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1번이 되고 2번, 3번 얘는 몇 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4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4를 적어야 돼요. 조건은 누구예요? 소스류. 분류가 소스류에 해당이 되는 거.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원래 금액은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라운드가 있었죠. 그래서 올림수가 8이 올림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31,000원이 나온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최대 전월 판매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누구다? 맥스. 맥스 함수에 들어가서 어디? 전월 판매량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해라. 그래서 이름을 정의한 게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1250원. 네, 6번에 고정적으로 계속 나오는 V룩업이 나왔습니다. 이 원산지를 구하래요. 어떤 거에 따른?
요 H14셀에 들어가 있는 유효성 검사에 따른 내가 여기 있는 상품들을 관리 코드를 선택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원산지가 나오게 해라 그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H14셀에서 선택한 뭐에 대한 관리 코드에 대한 뭐를 원산지 이 부분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리 코드에 대한 원산지가 뭐가 된다? 범위가 된다. 그러면 여기다 클릭하고 VLOOKUP 함수에 들어가서 룩업 밸류라고 하는 이 찾으려고 하는 값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H14셀에서.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는 건 어디예요? 관리 코드에 대한 어디다? 원산지다.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원산지는 몇 번에 있냐? 1, 2, 3, 4, 5번에 있는 거죠. 얘는 5번이에요. 그리고 렌지 룩업은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이 일치하는 값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펄스 대신 0을 적어주시면 돼요. 0을 쓰면 여기 옆에 펄스라고 나타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VLOOKUP에 들어가면 룩업 밸류는 항상 유효성 검사가 있는 셀, 마지막에 렌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펄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펄스 대신 0을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 관리 코드에 대한 원산지. 요 콜 인덱스라고 하는 열번호는 요 원산지가 들어가 있는 열번호를 세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탈리아가 나옵니다. 다른 거를 눌러도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죠. 그죠? 이렇게 갖다 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B형을 한번 풀어볼게요. 요 B형에서는 요 month라고 하는 날짜 시간 함수가 나왔어요. 우리가 날짜 함수에 있는 date, year, month, day 있는데 year는 연도, month는 월, day는 일을 추출해주는 함수죠.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계열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14에서 시작일의 월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 진행 기간을 구하기 위해서 클릭해주고 먼저는 14 빼기를 해줘야 되겠죠. 는 14 빼기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는하고 14 빼기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들어가야 돼요? month. 이 함수 모합서에 들어가서 month로 들어가 주세요. mon. 그러면 이렇게 month가 검색이 되죠. 그럼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month가 나왔는데 이 month는 시작일의 월이에요. 여기 시작일의 월. 그러니까 여기서 7월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진행 기간이 이렇게 연도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끝에다가 end 연산자 집어넣어서 여기다 뭐 넣어야 돼요? 계열을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계열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7개월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채우기 엔드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계열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 계열을 만약에 붙이지 않는데 계속 이게 계열을 붙이라는 말이 없어서 그냥 놔뒀는데 계속 얘가 이렇게 7이라고 하는 계열로 안 나오고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홈에 가서 이 날짜를 뭐로 바꿔주면 돼요? 숫자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우리가 그냥 계열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놔뒀던 거죠. 14 빼기 mon 다시요. month 들어가서 요 월. 그쵸? 그리고 뒤에다가 end 연산자 이용해서 뭐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계열을 붙여주시게 되면은 그게 그대로 그 형식이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채우기 엔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2번 문제. 요 2번 문제는 지금 보시게 되면 기본 예산, 요 기본 예산이라고 나오는 요 숫자 있죠? 요거의 내림차순 순위를 1등부터 3등까지만 표시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if하고 랭크.eq가 나왔거든요. 지금 문제에서 if 함수라고 하는 거는 셀 주소 부등호 값인데 지금 셀 주소는 뭐가 되는 거야? 기본 예산의 요 순위예요. 요 순위. 요 4,620만 원이라는 요 숫자가 요 기본 예산 안에서 몇 등 했느냐? 1등 했으면 1로 표기하고 2등 했으면 2로 표기하고 3이면 3으로 표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if를 3번을 써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번을 통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1등, 2등, 3등까지만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1, 2, 3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수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3 이하라고 하면 3 이하에 해당이 되는 숫자가 1, 2,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을 뭘로 하시면 돼요? 3 이하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 함수에 들어가서 우리 요
셀 주소 부등호 값인데 이 셀 주소에 해당이 되는 거는 기본 예산에 뭐가 된다? 순위가 된다. 그 순위를 구해야 돼요. 랭크점 EQ 가로 열고 4,620만 원이 요 20만 원이 어디에서? 요 기본 예산 전체에서. 요 기본 예산의 전체 값은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참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함수를 직접 쓸 때는 가로를 열고 닫아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얘가 셀 주소. 아까 1등, 2등, 3등이라고 그랬죠? 얘가 뭐에 해당이 되는 거다? 3 이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3 이하가 돼서 1등, 2등, 3등 하는 거는 여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오면 1등은 1로 표기하고 2등은 2로, 3은 3으로 표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1을 써버리게 되면 1, 2, 3등이 다 1로 나올 거고 2라고 써버리게 되면 1, 2, 3등이 다 2로 나올 거고 3을 쓰면 1, 2, 3등이 다 3 나오잖아요. 그래서 각각과 그 등수가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랭크를 한번 더 써주면 되죠. 여기에다가 랭크점 EQ H5에 입력되어 있는 요 셀에 있는 요 숫자가 여기에서 전체에서 몇 등 했냐. 랭크 함수는 반드시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5등이 나왔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5등이니까 펄스로 갔죠? 펄스는 뭐다? 공백으로 나타내라. 이 사람은 5등에 했기 때문에 이 공백으로 나와야 되고요. 체육 핸들을 했을 때 1등, 2등만 3등까지만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 이하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개발 1팀 요게 개발 1팀이라고 나와 있는 게 조건이 될 거고요. 기본 예산의 요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본 예산이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발 1팀의 기본 예산에 뭐를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그래서 sumif하고 count if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sumif와 count if가 나오면서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나누기가 들어가야 돼요. 공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sumif와 count if가 주어지면서 평균을 구해라. sumif 나누기 count if예요.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sumif 함수에 들어가 주실 겁니다. sumif 함수에 들어가면 이렇게 렌지가 나와요. 요 렌지라는 영어 단어는 범위다. 이 범위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array, RF도 같이 또 있죠. 요 렌지는 개발 1팀이 아까 조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개발 1팀이 들어가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크리테리어라는 말이 조건이죠. 이 조건은 누구다? 개발 1팀이다. 그대로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sum, 렌지, sum, 합계, 렌지, 범위죠. 합계 범위 누구? 기본 예산이에요. 기본 예산이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구한 요 값은 개발 1팀에 해당하는 기본 예산의 합계를 구한 거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여기 수식 입력줄 이 부분 있죠? 여기다가 뭐를 해야 된다? 나누기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누기를 넣고 무슨 함수 들어가요? count if로 가주는 거예요. 여기 가서 여기 개발 1팀이 들어가 있는 곳의 범위 조건은 누구다? 개발 1팀이다. 개발 1팀이 몇 개가 있느냐? 요 안에서 개발 1팀이 몇 개가 있는지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개가 있대요. 아까 그 숫자에서 3을 나눴을 때 이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 4번은 최다 진행 인원수. 요 진행 인원수에서 가장 큰 값이 뭐냐? 이걸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함수의 맥스. 그래서 어디 진행 인원수를 범위를 지정하면 이렇게 이름 정의가 나와야 돼요. 이름. 여기 이름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맞죠? 이름 정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최다 진행 인원수에서 가장 큰 수는 누구다? 14입니다. 그리고 5번은 교육사업의 총 기본 예산. 그래서 뒷섬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여기 교육이라고 하는 게 조건이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기본 예산이죠.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보면은 앞부분에 나오는 게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뒷섬에 들어가서요. 뒷섬을 검색을 해볼게요. 뒷섬에 들어가서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기본 예산이죠. 기본 예산이 1, 2, 3, 4, 5, 6, 7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번호는 몇 번이다? 7번이다. 조건은 교육이다. 어디? 사업 구분이 누구에 해당이 되는? 교육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다. 네, 마지막 6번은 H14셀에서 선택한 뭐에 대한 사업명에 대한 사업 구분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이곳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클릭을 하고 VLOOKUP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VLOOKUP의 첫 번째 칸은 어디 셀이다? H14셀이다. 요 테이블이라고 하는 요 범위는 사업명의 사업 구분이다. 그래서 실제로 나와야 되는 건 사업 구분이죠. 그럼 사업 구분의 열번호는 이 반짝거리는 거 안에서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몇 번이 돼요?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그리고 마지막에 렌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니까 뭐를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0을 써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러닝에 대한 사업 구분은 교육이다. 다른 걸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B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 2번 문제나 요거, 그쵸? 랭크가 3 이하라고 하는 거, 3등까지만 표기하는 거는 그 다음에 썸이프와 카운트 이프가 나오면서 우리가 나누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를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C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형의 1번은 순위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입찰 가격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내림차순. 이 항상 랭크 함수가 나왔을 때는 이게 내림인지 오름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내림이면 마지막에 올더를 생략을 해도 되지만 여기가 내림이 아니고 오름차순이라고 나온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올더에다가 올더 바이에다 꼭 1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클릭해 놓고 한번 랭크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랭크. 아까는 직접 썼지만 지금은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넘버는 입찰 가격이에요. 요 입찰 가격이 REF 범위죠. 이 입찰 가격에 들어가 있는 범위예요. 요 2,700만 원이라고 하는 요 금액이 요게 반짝거리는 거 안에서 몇 등 했냐 이걸 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체육인들을 끌었어. 그럼 이 2,600이 또 요게 반짝거리는 이 범위 안에서 몇 등 했느냐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올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림차순이면 생략을 하지만 오름차순일 경우에는 여기다 뭐를 적는다? 2를 적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확인. 체육인들 하면 순위가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네, 2번은 비고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비고는 입찰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입찰 코드의 마지막 글자라고 하는 거는 요 끝에 있는 요 글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자 수가 몇 글자만 필요한 거야? 한 글자 1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주함수에 들어가서 추주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추주가 없어서 검색을 할게요. 추주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여러분들 이 추주함수의 여기 인덱스 넘버는 이 인덱스 넘버는 숫자로 나와야 돼요. 그 숫자가 이 입찰 코드에 있는 마지막 글자예요. 그래서 어떤 거? 라이트 입찰 코드의 마지막 글자는 뭐다? 1이다. 얘가 1이 나오면 이 밸류 1번으로 가야 되죠? 1일 때 뭘로 하라 그랬어요? 접수 1 써주시는 거야. 그다음 접수 2. 그다음 뭐예요? 접수 3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접수 1, 2, 3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3번 문제는 썸이프와 카운트 이프가 나왔고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나누기가 들어가야 되겠지. 왜?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관리 업체의 평균 근무 인원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서 조건은 누가 되는 거야? 관리 업체죠.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근무 인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먼저 뭐에 들어가서 썸이프 들어가 주셔서 첫 번째 렌지는 뭐다? 관리업체. 관리업체의 평균 근무 인원이니까 관리업체가 들어가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을 해야 돼요. 여기 분류 여기죠? 여기 들어가서 누구에 해당이 되는 조건이 누구예요? 관리. 여기는 지금 이 분류라고 하는 곳은 범위가 지정이 이름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분류라고 이렇게 떠서 범위를 지정하니까 분류라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근무 인원 여기죠. 지금은 관리 업체에 해당이 되는 근무 인원의 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라. 뭘로? 요거 분류의 개수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무슨 함수로 들어가는 거요? count if. 분류가 누구에 해당이 되는? 관리에 해당이 되는 관리에 해당이 되는 거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나온 숫자에다가 나누니까 몇 명이다? 6명이다. 근데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식 입력줄 요 맨 끝에 가서 and 연산자 그 다음 못 써면 돼요. 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sum if 나누기 여기 count if 들어가야 된다. sum if와 count if에서 조건과 조건 범위는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4번은 최저 입철 가격의 민을 이제 알려줬어요. 여기 이 값에서 제일 낮은 값이 뭐냐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민 이런 거 여러분들 직접 써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직접 써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민에 들어가서 어디 입찰 가격이 제일 낮은 거 알아서 찾아줘요. 그죠? 이게 풀어주시면 되고 5번에는 뒷섬이 나왔어요. 조건에 맞는 합계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청소 업체가 조건이 되고 근무 인원이 계산을 해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뒷섬에 들어가서 뒷섬으로 들어가 주셔서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누구예요? 근무 인원이에요. 얘가 4번째 있죠? 얘가 1, 2, 3, 4니까. 필드 열번호는 4다. 종류는 청소업체예요. 청소업체. 그래서 분류가 누가 해당이 되는? 청소업체에 해당이 되는. 자, 이렇게 돼서 26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근무 인원을 구하라고 했는데 H14 이 업체명이 바뀔 때 근무 인원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H14셀에서 선택한 업체에 대한 뭐를 구해라? 근무 인원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놓고 V룩업에 들어가 주셔서 V룩업에 들어가서 어디 셀에서 룩업 밸류는 뭐예요? 업체명에서 이 업체명에서 어디? 업체명에 대한 누구를 구해라? 근무 인원이다. 그렇게 반짝거리는 이 범위 지정에서 근무 인원이 있는 열은 몇 번이에요? 3번째예요. 3번. 그리고 마지막에 렌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0을 적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크린 환경에 대한 근무 인원은 16명. 그리고 다른데 신대안이다 라고 하는 곳에 근무 인원은 7명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는 맨 첫 번째 거를 선택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ITK 엑셀에 나오는 함수가 조금 반복적이기는 해요. 6번은 V룩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5번과 4번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 함수에 해당이 되는 맥스 및 라지 스몰이 나온다거나 그리고 우리 3번이나 4번에는 sumif나 countif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올 때 앞에 반올림해주는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다운이 같이 동반이 될 수 있고요. 여기 1번과 2번에는 if나 추주나 그쵸? 아니면 랭크 함수가 나온다라든가 그래서 나오는 함수가 좀 비슷비슷하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최근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2월달 함수 문제 A형, B형, C형 문제를 좀 한꺼번에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요 김쌤의 컴퓨터 자격증 요 채널에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안녕.